제정신이냐? 이제 너까지 한국으로 간다고?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 못해. 여기 딸에게 고함을 치고 있는 일본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둘은 사이가 아주 좋은 부녀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를 내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카 미즈노입니다. 저는 제과학교 르꼬르동블루 일본 학교의 우등생으로 학교 내에서 항상 최고의 성적으로 인정받으며 수많은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저에게는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 언니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기대하며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네 자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역사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수학 교사셔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 유이코가 처음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납니다. 유이코 언니는 우리 자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하는 펜싱 선수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일본 펜싱 대회가 끝난 후 바로 떠났던 여행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지에서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음은 둘째 언니 카즈미예요. 카즈미 언니는 유이코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가 지금의 형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교육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일본인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게 시작이었는데 두 사람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며 결혼까지 이어졌죠. 셋째 언니 노조미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운 인연이었어요. 노조미 언니는 큰 언니의 첫 조카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가 케이터링 업체 담당자였던 지금의 형부를 만났습니다. 노조미 언니는 부모님처럼 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트로트 가수 나태주의 영향으로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 한국의 용인대학교에 입학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무예, 그리고 문화에 대한 공통된 관심으로 의기투합하며 그 인연을 결혼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자매들 중 가장 의외의 경우일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언니들이 하나 둘 한국으로 가버리면서 왜 하필 다들 한국이지? 하는 생각을 했었죠. 주변에서는 너도 곧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다며 농담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전 내 길을 가겠어요. 라고 말하며 제 길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 화과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저트를 만드는 일본의 유명 호텔 제과팀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여서 일본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죠. 특히 한국은 저에게 전혀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첫째 유이코 언니가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아야카, 이제 한국말 좀 늘었어? 언니는 장난스럽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 여전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지. 사실 그동안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언니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본 서울의 첫인상은 꽤 좋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특히 카페들이 많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카페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 라고 언니가 설명해 주었어요. 디저트도 이제 한국이 일본 못지않다며 아야카야, 너도 놀랄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저는 피식 웃었어요. 설마 일본의 디저트 문화를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무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르꼬르동블루 한국 학교 수업 중에 우연히 한국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카페쇼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르꼬르동블루 학생들은 이 카페쇼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언니들이 있는 서울에서 여러 문화와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도 잡지 기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는 70년째 한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명한 떡집 호원당의 막내 아들이기도 했어요. 서울 카페쇼 현장에서 전영민 기자의 인터뷰 요청으로 저는 처음으로 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솔한 말투는 단순한 기자와 피면접자의 관계를 넘어 저의 디저트에 담긴 열정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의지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전영민 씨는 그동안 호원당의 전통 떡 제조 방식과 한국 디저트 문화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의 인터뷰는 제 작품과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울 카페쇼에서의 첫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코엑스 전시장에서 수많은 파티시에들이 모여 각국의 디저트 문화를 선보이던 가운데 저는 일본 전통과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진 녹차 팥케이크를 자신 있게 선보였습니다. 녹차로 만든 부채 모양의 케이크 시트에 팥과 초콜릿 크림을 넣어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맛과 비주얼을 연출했지요. 전영민 기자는 그 독창적인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인터뷰를 시작했고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게 또 다른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저는 제 디저트에 담긴 이야기와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영민 기자는 전통이란 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전하며 저의 도전에 공감해 주었고, 이는 제 인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전통의 계승, 그리고 문화 간의 융합이라는 주제 아래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카페쇼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제 미래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언니들의 활약과 전영민 기자와의 만남, 그리고 카페쇼에서의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모여 제 마음 한켠에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서서히 피워냈습니다. 카페쇼가 시작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제 부스를 찾아주셨어요. 특히 부채 모양 단팥 케이크가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쁘다. 맛도 너무 좋아요. 한국어를 잘 몰라도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즈음, 전영민 씨가 다시 제 부스를 찾아왔어요. 실례하지만 혹시 유튜브 촬영이 가능하실까요? 그의 옆에는 카메라를 든 스태프들이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잡지가 아닌 유튜브에 나온다니 생각만 해도 떨렸어요. 괜찮아요.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전영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됐죠. 정영민 씨는 제 한국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통역해 주었고, 덕분에 제 디저트에 담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었어요. 아야카 씨의 디저트는 정말 특별해요. 일본 전통 디저트의 섬세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죠. 전영민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일본 디저트에 대해 꽤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전영민 씨가 실은 한국의 유명한 떡집의 아들이고 일본에서 유학한 적도 있다는 걸요. 사실 저도 떡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아시아의 전통 디저트가 어떻게 현대화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그날 저녁, 페스티벌이 끝나갈 무렵 전영민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내일은 좀 더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야카 씨의 디저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사실 저는 고민했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침 노조미 언니가 데리러 온 참이었고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흔쾌히 동행을 제안해 주었죠. 재미있겠는데 나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우리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전영민 씨는 자신이 기획 중인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스위트 드림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일본, 한국, 중국의 전통 디저트가 어떻게 현대화되고 있는지 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우리는 디저트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발견했어요. 전영민 씨는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어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제 서툰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었죠. 저는 일본 유학 시절 교토의 작은 화과자 가게들을 자주 찾았어요. 그때마다 느꼈던 게 전통이 결코 고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오히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전영민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노조미 언니는 우리의 대화를 듣다가 슬쩍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난 이만 가볼게. 아야카 씨, 혹시 한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갑자기 전영민 씨가 제안했어요. 페스티벌에서 보여주신 전통 디저트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제가 아는 공간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한국어도 잘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매거진 에디터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도 있고 무엇보다 아야카 씨의 디저트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팝업 스토어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전영민 씨는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장소 섭외부터 필요한 서류 작업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었죠. 특히 메뉴 구성을 위해 함께 이것저것 시도해보던 때가 기억나요. 이건 너무 달지 않나요? 이 식감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하다가 문득 영민 씨가 물었어요. 아야카 씨는 왜 디저트를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디저트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달콤함 속에 추억과 위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전영민 씨의 진지한 눈빛, 따뜻한 말투, 그리고 디저트를 바라보는 순수한 열정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죠. 팝업 스토어 오픈까지 2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영민 씨와 함께 가게 인테리어를 의논하고 있었죠. 여기는 일본 정원의 느낌을 살리면 어떨까요? 갑자기 전영민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잡지 촬영 때문에 급하게 오사카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거였죠. 걱정 마세요. 제가 없는 동안 동생이 도와줄 거예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전영민 씨의 동생 민지 씨는 정말 믿음직스러웠고 제 서툰 한국어를 잘 이해해 주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니가 특별한가 봐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전영민 씨가 없는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한국어 공부도 했죠. 특히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사말과 설명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전영민 씨는 아직 오사카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야카 씨의 디저트는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첫날부터 예상 이상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SNS를 통해 코엑스 카페쇼 때의 디저트를 기억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일본 디저트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지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영민 씨가 돌아온 날 저는 그를 위해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일본 찹쌀 모찌에 한국의 흑임자 크림을 넣은 퓨전 디저트였죠. 전영민 씨는 그 디저트를 먹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야카 씨,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아야카 씨에게 이렇게 끌리는지. 사실 오늘은 일본의 유명 파티시에 잡지 인터뷰도 있어서 정말 긴장되는 하루였어요. 디저트를 몇 개 먹어보고 가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기자가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의 전통 디저트를 한국식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저는 정말 일본 디저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전영민 씨가 취재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기자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전통이란 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 아닐까요? 아야카 씨는 오히려 일본 디저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전영민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전영민 씨는 제 디저트의 가치를 이렇게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를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머리로는 일본에서의 경력이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전영민 씨를 향해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디저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맛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저만의 특별한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뒤었어요. 그러다 문득 페스티벌 첫날 영민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 질문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저는 정말 일본 디저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전영민 씨가 취재 현장에 나타나 기자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전통이란 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 아닐까요? 아야카 씨는 오히려 일본 디저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자꾸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전영민 씨를 향해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디저트, 영민 씨의 고백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팝업 스토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영민 씨와의 관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문제가 컸어요. 일본 학교에서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호텔 수석 파티시에가 인턴을 뽑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저를 후임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큰 기회였어요. 제가 꿈꿔왔던 자리였으나 정말 좋은 기회네요. 이 소식을 들은 전영민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전영민 씨의 말에 제 입장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부모님께도 연락이 왔어요. 아야카, 내가 호텔 파티시에 제안을 받았다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이제 일본으로 돌아올 거지.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너희 언니들은 다들 한국으로 갔는데 너만큼은 일본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그날 저녁 전영민 씨와 만났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전영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야카 씨가 한국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이기적인 바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야카 씨, 지금 주어진 기회는 정말 소중해요. 수석 파티시에라는 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가로막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전영민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보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성공이라는 꿈과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랑, 그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게다가 팝업 스토어의 성공으로 한국에서의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전영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고민거리가 생겼죠. 일본 호텔 측에서는 빠른 답변을 원했고 부모님은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아야카, 언제 돌아올 거니?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직접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죠. 떠나기 전날 전영민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온전히 제 선택이어야 했으니까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아야카, 결정은 했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제 디저트를 꺼냈어요. 한라봉 주스를 넣은 한라봉 모찌 푸딩, 한라산 말차를 넣은 녹차 라떼, 크레이프에 인절미와 크림을 채운 인절미 크레이프를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디저트예요. 일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맛을 담아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부모님은 말없이 디저트를 드셨어요.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너의 디저트에 뭔가 다른 게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줄 몰랐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언니들처럼 너도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전영민 씨와의 만남,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저만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호텔로 찾아갔어요. 파티 씨의 제안을 해주신 분들께 직접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꿈꾸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분들은 저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젊을 때는 도전해봐야지. 우리도 아야카 씨의 디저트를 맛보고 놀랐어. 한국에서 꼭 성공하길 바라겠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옛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일본 전통 화과자의 기본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죠. 선생님, 제가 한국식으로 디저트를 변형하는 게 괜찮을까요? 스승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처음 너를 가르쳤을 때도 말했지. 화과자는 계절을 담는 그릇이야. 이제 너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전영민 씨가 서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노조미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아야카 씨가 결정을 하러 가셨다고. 전영민 씨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먼저 말했어요.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전영민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상자에는 화려한 반지가 아닌 열쇠가 들어있었죠. 아야카 씨가 어떤 결정을 하셨든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전영민 씨의 진심 어린 배려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야카 씨의 디저트가 계속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 가게를 보러 갔어요. 삼청동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아담한 한옥에서 아야카 씨만의 이야기를 펼쳐보자는 거였죠. 가게 이름은 아야카의 정원으로 정했어요. 아름다운 정원의 꽃처럼 아름다운 케이크가 있는 가게라는 뜻이죠. 하나의 이야기가 모여 만드는 정원.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드디어 가게 오픈 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새 언니 부부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죠. 아야카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선택하다니 정말 기쁘다. 유이코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더 감동적인 건 부모님도 오픈식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자주 한국에 올 것 같구나. 손님으로 오고, 딸 보러도 오고. 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야카의 정원문을 열며 생각해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행복한 길이 될 거라고. 전영민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일본의 전통과 한국의 맛을 담은 디저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의 작은 사랑 이야기도 함께 담아내고 있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매일매일 더 확신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디저트 공부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디저트 전문가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